안녕하세요. 저는 텍사스 댈러스에 있는 스쿨포더 탤런티드 앤 기프티드 고등학교에 다니는 16살 한인 소녀 소민이에요. 이 학교는 텍사스에서 손꼽히는 영재교육 특화 공립고등학교죠. 하지만 저에게는 매일이 고통스러운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복도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민, 소민.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지만 그들이 의미하는 건 달랐어요. 소민 즉 너무 못된 애라는 뜻입니다. 처음엔 정말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어가며 교실로 향했습니다. 백인 아이들이 대부분인 이 학교에서 저는 늘 투명인간 같은 존재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아이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생님들은 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특히 캔터포드 교장 선생님은 아시아계 학생들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걸 노골적으로 보여주죠. 복도에서도 교장 선생님이 있는 앞에서도 그렇게 아이들이 저를 놀려대도 교장 선생님은 아무것도 듣지 않았고 보지 않은 듯이 행동하세요. 저는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도 말이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점심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는데 가끔 다른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킥킥거리며 웃어요. 제가 먹는 김밥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한국 음식을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거든요. 어떤 애들은 대놓고 코를 막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조차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어요. 아빠와 엄마는 제가 아기일 때 이혼했고 엄마는 제가 유치원에 입학할 무렵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할머니께서 안 계셨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혼자가 되었을 거거든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셨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정착해서 열심히 살아오셨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저를 키우시느라 더 고생하셨어요. 할머니는 항상 저에게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슬기롭게 견뎌낸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강인했고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 말씀해 주시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런 이야기들이 제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께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괜찮았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요.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낸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영재학교에 다닌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시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외롭고 괴로워요. 저녁에 할머니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한국 음식을 먹을 때가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가끔 옛날 한국 노래를 흥얼거리세요. 그 목소리가 참 곱고 아름다워요. 할머니, 노래 정말 잘하세요 라고 하면 할머니는 그냥 웃으면서 옛날에 조금 배웠지라고 하세요. 그때마다 할머니의 과거가 궁금했지만 깊이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밤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한국 사람일까? 미국 사람일까? 아니면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애매한 존재일까? 친구들에게는 너무 한국적이어서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한국을 가본 적도 없어서 진짜 한국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이런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내 안으로 숨어들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머니께서 특별한 편지를 받으셨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였는데 할머니의 오랜 친구분이 보낸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소민아, 한국에 있는 할머니 친구가 우리를 초대하셨단다. 이번 여름방학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니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편지와 함께 온 것이 하나 더 있었어요. USB였는데 한국의 전통 음악과 춤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영상을 보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신비로운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선율이 마음 깊숙이 울려 퍼졌거든요. 특히 가야금이라는 악기에서 나오는 소리는 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영상을 보시면서 중간중간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아리랑이라는 우리나라 대표 민요란다. 슬프지만 희망이 담긴 노래지. 우리 조상들이 힘들 때마다 부르던 노래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 문화가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제 안에 흐르는 피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여전히 힘든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특히 같은 반 제이슨이라는 아이가 저를 괴롭히는 정도가 심해졌어요. 어느 날 역사 수업 시간에 한국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이슨이 대놓고 말했어요.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왜 둘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하나로 합치면 되는데. 그 순간 제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올라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제1교포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켄지라는 아이가 저를 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예전에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소민이 같은 애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청소부 같은 존재인 거야. 그렇지 않냐? 라고요.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켄지 같은 멍청한 아이에게 그런 말까지 들으니 실컷 욕을 해주고 그 아이를 발로 세차게 차고 싶었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곤란을 겪으실 할머니를 생각하며 제 마음을 억눌러야만 했어요. 그날 밤 할머니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내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흐르는 피가 누구의 피인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란다. 할머니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지만 여전히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점심시간에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할머니가 싸주신 김밥을 먹고 있는데 몇몇 아이들이 다가와서 소민이 또 이상한 거 먹고 있네. 냄새도 이상해라고 말했어요. 그중 한 아이가 제 도시락을 보며 이게 뭐야? 검은 종이로 싼 거 같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김이 검은 종이라니 우리 음식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김밥이야. 한국의 전통 음식이고 너희가 먹는 샌드위치보다 훨씬 영양가 있어. 하지만 아이들은 더 크게 웃으며 오, 소민이가 화내네. 소민 이라고 놀렸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또 하소연했어요.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애매한 존재인가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내가 애매한 게 아니야. 너는 두 나라의 아름다운 면을 모두 가진 특별한 아이야. 언젠가는 그게 너의 가장 큰 힘이 될 거란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한국 전통 음악 영상을 다시 봤어요. 아리랑 선율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가사는 슬픈데 멜로디는 희망적이었어요. 마치 제 마음 같았죠.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여름방학이 시작되자마자 저와 할머니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한국이었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공항에서부터 한글로 된 표지판들이 보이고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들리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머니 친구분인 박 선생님이 공항에 마중 나와주셨어요. 박 선생님은 국립국악원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소민이구나. 할머니한테서 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이번에 한국 와서 우리 전통 문화를 많이 배워가렴이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때까지도 저는 단순히 관광차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첫날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궁궐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근정전을 보았을 때는 정말 감탄했어요. 할머니, 우리 조상들이 이런 멋진 궁궐을 지었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할머니는 뿌듯한 표정으로 그래,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뛰어났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 날에는 박 선생님의 안내로 국립국악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진짜 가야금 연주를 들었는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현을 튕기는 소리 하나하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거든요. 연주자분이 아리랑을 연주하시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박 선생님이 저를 한 분께 소개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 산조 보유자인 정옥순 선생님이셨어요. 소민아, 내 할머니 이야기 들어봤니? 옛날에 정말 유명한 분이셨는데라고 정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당황스러워하시며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지만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에게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셋째 날에는 한국의 아픈 역사를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이 갇혔던 감옥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이분들의 희생 덕분이야.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전쟁기념관에서는 한국전쟁에 대해 자세히 배웠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분단의 아픔,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의지를 알 수 있었죠. 특히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했던 학도병들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니요. 그날 밤 숙소에서 할머니와 긴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강인한 민족이었는지 정말 몰랐어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제대로 안 가르쳐줘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내가 누구의 후손인지 이제 알겠지?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한 피가 흐르고 있어.
마지막 날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박 선생님이 국악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처음으로 가야금을 직접 만져보고 연주해봤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현에서 나오는 소리가 신기했어요. 선생님이 소민이는 감각이 좋네요.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가야금 앞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아리랑을 연주하기 시작하셨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조용해졌어요. 할머니의 연주는 정말 완벽했거든요. 마치 수십 년간 연주해 온 전문가 같았어요. 정 선생님도 깜짝 놀라며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정말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할머니, 정말 옛날에 조금만 배우신 거예요? 오늘 연주하시는 걸 보니까 전문가 같으셨는데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소민아, 할머니도 젊었을 때는 꿈이 있었단다. 언젠가 너에게 이야기해 줄 날이 올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욱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는 이제 제가 누구인지 조금씩 알 것 같았어요. 강인하고 아름다운 문화를 가진 민족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생겼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학교에서 무시당해도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새 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으로 조금은 자신감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사회 시간에 일어났어요. 선생님이 아시아 역사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제이슨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선생님, 한국은 왜 일본한테 지배당했어요? 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교실이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본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떠올랐거든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그건 틀렸어요. 한국은 약해서 지배당한 게 아니라 일본이 침략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끝까지 저항했어요. 하지만 제이슨은 비웃으며 그럼 왜 일본의 식민지가 된 거야? 미국이 도와줘서 겨우 독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더 화가 난 건 선생님의 반응이었어요. 자, 그만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자라고 하시며 아무런 정정도 해주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손을 들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말하려고 했지만 소민아, 지금은 다른 내용을 해야 해라고 하시며 제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억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켄지와 다른 제1교포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민아, 너 왜 그렇게 한국인 코스프레하고 다녀? 우리는 이미 미국 사람이야. 굳이 그런 옛날 것들 들고 나올 필요 없어. 켄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일본 문화가 훨씬 세련되고 발전되어 있어라고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켄지, 너는 내 뿌리를 부정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이 겪은 고통을 모르는 거야? 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과거는 과거야. 지금 중요한 건 미국에서 잘 사는 거지라고 대답했어요. 같은 아시아계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다니 정말 배신감이 컸습니다. 그날 오후 체육 시간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팀을 나누는데 아무도 저와 팀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마지막에 남은 팀에 억지로 끼워졌는데 팀 주장인 브래드가
우리 팀에 소민이 있으니까 질 것 같네라고 중얼거렸어요. 경기 중에도 계속 저를 무시하고 패스도 주지 않았어요. 경기가 끝난 후 브래드가 대놓고 말했어요. 소민아, 너 때문에 우리가 졌어. 아시아 애들은 수학이나 좀 하지 원래 운동은 못 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폭발했어요. 한국에서 본 태권도, 씨름, 활쏘기 같은 우리의 전통 무예들이 떠올랐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운동을 못한다고? 너희가 아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더 크게 웃으며 오, 소민이 화났네. 킬링 미 소프틀리라고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고 교실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할머니, 저는 정말 지쳤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해야 하나요? 왜 우리 문화는 이상한 것 취급받아야 하나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소민아, 할머니도 젊었을 때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단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생각하며 견뎠어.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할머니도 너에게 감춰왔던 이야기가 있어.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구나. 할머니는 방 안쪽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핑크색 보자기로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오셨어요.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상장들, 그리고 신문 기사들이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성이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할머니셨어요. 신문 기사에는 조선의 젊은 가야금 명인 전통음악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제목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할머니는 젊었을 때 국가무형 문화재였어. 가야금 산조와 민요 분야에서 인간문화재로 지정받았지.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그런 과거를 숨기고 살았단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할머니가 왜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셨는지, 왜 가야금을 그렇게 완벽하게 연주하실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저는 할머니를 다시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왜 이런 대단한 걸 숨기셨어요?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미국에서는 아무도 관심 없어 보였거든.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사는 게 편할 것 같았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날 밤부터 할머니께 가야금과 민요를 제대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소민아, 이런 걸 배워서 뭐 하겠니라고 하셨지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자 결국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어요. 매일 저녁 2시간씩 연습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엄격한 선생님이셨어요. 소민아, 가야금은 마음으로 연주하는 거야. 기교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프고 현을 제대로 튕길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이 오히려 연습의 원동력이 되었거든요. 2달 후 학교에서 연례 장기자랑 대회 공고가 나왔어요. 매년 12월에 열리는 큰 행사였죠. 모든 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부모들도 오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저는 그 공고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번이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저 장기자랑에 나가서 아리랑을 부르고 싶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소민아,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괜찮겠니?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할머니, 저는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부터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히 엄마의 유품인 아름다운 한복을 꺼내주셨어요. 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엄마가 즐겨 달았다던 삼장놀이개도 함께 주셨어요. 이걸 달고 무대에 서면 엄마도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장기자랑 일주일 전 할머니가 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할머니가 직접 사용하셨던 가야금이었어요. 소민아, 이 가야금은 할머니가 젊었을 때부터 함께한 소중한 친구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어. 그 가야금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드디어 장기자랑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긴장되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어요. 학교에 가니까 다른 참가자들이 연습하고 있었어요. 댄스, 노래,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만 유독 다른 느낌이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학교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순서였어요. 제 차례가 다가올수록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에 땀이 나고 다리가 떨렸어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사회자가 다음은 소민리 학생의 한국 전통음악 공연입니다. 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무대에 올랐어요. 한복을 입은 저를 본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어요. 그 순간 도망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야금 앞에 앉아서 현을 만지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소민아, 내 안에 흐르는 피를 믿어라. 우리 조상들의 혼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저는 눈을 감고 첫 현을 튕겼어요. 아리랑의 전주가 강당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소리들이 점점 잦아들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배운 대로 마음을 담아서 연주했어요. 각 음표 하나하나에 제 감정을 실었어요. 외로움, 슬픔, 그리고 희망을 모두 담아서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퍼져나갔어요. 할머니께 배운 정통 창법으로 부르는 아리랑이었어요. 단순한 멜로디였지만 그 안에는 우리 민족의 한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2절, 3절로 이어지면서 강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도, 웅성거리는 소리도 숨소리마저도 모두 사라졌어요. 연주를 마치고 저는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마지막 구절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를 부를 때는 정말 온 마음을 다했어요. 할머니의 희생, 엄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제가 겪어온 모든 아픔을 노래에 담았어요. 마지막 가야금 여음이 사라지자 강당에는 완전한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 잠깐의 침묵 후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마침내 강당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제가 누구인지,
제 문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장기 자랑이 끝난 다음 날 월요일,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저를 보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었어요. 어제 소민이 공연 정말 대단했어. 한국 음악이 그렇게 아름다운 줄 미처 몰랐어. 같은 말들이었죠. 첫 번째 영어 수업에서 미세스 윌슨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어제 공연 정말 감동적이었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지 뭐니. 교실에 있던 아이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중에서 평소에 저를 무시하던 에밀리가 소민아, 그 노래 제목이 뭐야? 정말 아름다웠어라고 물어봤어요. 점심시간이 가장 놀라웠어요. 평소처럼 구석진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몇몇 아이들이 다가왔어요. 소민아, 우리랑 같이 앉을래? 제시카가 말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시카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 중 하나였거든요. 정말? 제가 되묻자 당연하지. 어제 공연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라고 답했어요. 그날부터 학교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복도에서 저를 만나는 아이들이 인사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안녕, 소민아 지난 공연 정말 좋았어. 같은 말들을 들으니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특히 켄터포드 교장 선생님마저도 소민 학생,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학교에 이런 재능 있는 학생이 있다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더 놀라운 일은 SNS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제 공연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게 엄청나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날에는 좋아요가 100개 정도였는데 이틀 후에는 1000개, 일주일 후에는 10만 개가 넘었어요. 댓글들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니. 한국 문화 정말 대단하다. 소민이 목소리에 감동했어요. 같은 내용들이었죠. 학교 음악 선생님인 미스터 존슨 씨가 저를 찾아와서 제안했어요. 소민아, 겨울 콘서트에서 특별 공연을 해주면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너의 음악을 다시 듣고 싶어 해. 저는 기쁘게 수락했어요. 드디어 제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가 생긴 거였죠. 가장 의외였던 건 제이슨의 변화였어요. 평소에 저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아이였는데 어느 날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소민아, 미안해. 내가 한국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내 공연을 보고 정말 반성했어. 저는 놀라면서도 고마웠어요. 괜찮아, 제이슨. 이제 우리 친구하자라고 답했어요. 켄지의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처음에는 여전히 시큰둥했지만 점점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소민아, 지난번에 내가 한 청소부 이야기는 좀 지나쳤던 거사. 정말 미안하다. 너희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켄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5만 명을 넘어서면서 여러 곳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한국문화원에서 공연 제안이 왔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한국계 미국인 커뮤니티에서도 연락이 와서 우리 문화를 알려줘서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국립국악원에서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전통 음악을 해외에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기회가 닿으면 한국에서도 공식 공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는 초청장을 보내주셨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그 편지를 읽으며 정말 많이 울었어요. 할머니는 제 변화를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소민아, 이제야 진짜 너다운 모습을 찾은 것 같구나. 할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재능이 너를 통해 다시 빛을 보고 있어. 할머니께서 저의 이번 일로 당신의 과거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수업 시간에도 달라진 게 많았어요. 선생님들이 한국 문화에 대해 질문하시기 시작했고, 아이들도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소민아, 한국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한복은 언제 입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가 뭐야? 같은 질문들이었죠. 저는 기쁘게 대답해 주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사회 시간이었어요. 선생님이 각자 자신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 발표해보자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정말 싫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기대되었어요. 저는 한국의 역사, 문화, 전통 음악에 대해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이 박수로 가득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자신 있어요. 저는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미국인이에요. 두 문화를 모두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죠? 할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그래, 소민아. 너는 두 세계의 다리가 되는 특별한 아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림자 같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당당한 한국계 미국인 소민이었죠. 제 문화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소민이 말이에요.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저는 댈러스 심포니 홀 무대에 서 있습니다. 3,000명의 관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국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가야금을 앞에 두고 있죠. 오늘은 제가 주최하는 첫 번째 단독 콘서트 날이에요. 무대 뒤에서 할머니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소민아, 할머니는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렇게 큰 무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모습을 보니 꿈 같구나.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저도 할머니를 꼭 안아드리며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SNS 팔로워는 100만 명을 넘어섰고 제 아리랑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번 이상 재생되었어요. 한국에서도 저를 초청해 주셔서 국립국악원에서 공연을 했었죠. 그때 한국 언론들이 한국 문화의 젊은 전도사 전통과 현대를 잇는 새로운 희망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미국 내에서도 여러 도시를 다니며 공연했어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시애틀까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한국 전통 음악에 감동했어요. 특히 한국계 미국인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학교에서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이제 학생회 문화부장을 맡고 있어요. 매월 다양한 문화 행사를 기획하는데 특히 다문화 축제는 전교생이 기다리는 대표 행사가 되었어요. 제이스는 제 가장 친한 친구 중 하나가 되었고 켄지도 일본 전통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소미나 덕분에 내 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켄터포드 교장 선생님은 저를 학교의 자랑이라고 하시며 입학 설명회 때마다 제 이야기를 소개해주세요. 우리 학교에는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학생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모습과는 정말 180도 달라진 모습이에요. 더 의미 있는 건 제가 시작한 문화다리 프로젝트예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를 소개하고
서로 배우는 프로그램이죠. 멕시코계 친구는 마리아치 음악을, 아프리카계 친구는 전통 춤을, 인도계 친구는 볼리우드 댄스를 가르쳐줘요. 이제 우리 학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었어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젊은 문화 전도 사상을 받았고,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문화 홍보대사로 임명해 주셨어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소민이라고 불리며 괴롭힘 당하던 제가 이런 상을 받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요. 오늘 콘서트에는 정말 특별한 분들이 오셨어요. 한국에서 박 선생님도 오셨고, 제가 다녔던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도 모두 왔어요. 심지어 제이스는 소민아, 너 때문에 나도 한국 문화에 관심이 생겼어. 한국어 배우기 시작했어라고 말하더라고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어요. 첫 곡은 당연히 아리랑이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준 그 노래 말이에요. 가야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석에서 함께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한국어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고 있었어요. 두 번째 곡은 할머니와 함께 부르는 정선 아리랑이었어요.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오시자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쳐주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부르는 노래는 정말 특별했어요. 3대에 걸친 한국 문화의 전승을 보여주는 무대였거든요. 마지막 곡은 제가 직접 작사 작곡한 두 개의 뿔이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서 성장한 제 이야기를 담은 노래였죠.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부르는 곡이었는데 이 노래가 제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라고 생각해요.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쳐주셨어요. 소민, 소민 하는 함성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제 이름 소민은 소빈이 아니라 밝은 하늘이라는 뜻의 소민이었거든요. 제 이름처럼 이젠 저에게는 밝은 하늘만이 멋지게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할머니를 만났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민아, 할머니가 평생 꿈꿔왔던 일을 내가 이뤄주었구나. 우리 문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격스럽다. 저는 할머니께 할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저는 평생 이 일을 할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는 18살이에요. 대학은 버클리 음대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민족음악학과 현대음악을 함께 공부해서 한국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할머니처럼 후배들에게 우리 문화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 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전통 음악이 울려 퍼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뉴욕의 링컨 센터에서도, 런던의 로열 알버트 홀에서도, 파리의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아리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오늘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거울 속 제 모습이 싫었어요. 한국 사람도 미국 사람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거울 속에는 두 문화의 아름다운 면을 모두 가진 특별한 소민이가 있어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저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소민이라는 걸요.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세계에 알려나갈 거예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면서 말이에요.